직설 시간인데요. 자, 정도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봄이죠, 이제 완전히. 네. 시작됐네요. 그러게요. 저 오늘 이 TBS 사옥 근처에 공원 걸었는데 개나리가 이제 멍울멍울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좀 늦긴 했어요. 그러게. 이번 봄이요. 예. 또 조금 짧게 지나가겠죠. 금방 여름이 또 오겠죠. 봄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짧아요, 너무. 네. 바람같이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게 요즘은 봄이 되어버려갖고. 아무튼 여러분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서 꽃 기운을 좀 만끽하는 이런 여유도 좀 가지시길 바라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직설 시간에. 오늘 의원님 모시기를 정말 학수고대했는데요. 이유 대충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BBK 사건의 주역인 김경준 씨가 만기 출소해서 오늘 미국 LA행 비행기 타고 떠났다고 하던데요. 네. 그 만기 출소 후에 했던 이야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 연결돼 있다. 그다음에 증거도 갖고 있다. 조만간 밝히겠다 이랬다고 하는데요.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MB 캠페인 계셨잖아요. 그때 또 캠페인 이제 최대의 문제였을까 이제 바로 이 BBK 사건이었고. 그렇죠. 김경준 씨의 이런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럼 여태까지 뭐 했다는 걸까요? 그런 게 있으면은 감옥에 있었죠. 아니 감옥에 있었어도 내놓을 수 있는 거고 그 전에도 내놓을 수 있는 거고 감옥에 있으면서 갑자기 그런 자료가 나타나나요? 예.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대변하는 식이 되어버렸는데 네. 사실을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3번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3번씩이나.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받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검찰 그 2007년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특검을 또 받았어요. 특검이 있었죠. 네. 3번 다 이제 그 무혐의로 끝난 겁니다. 김경준 단독 범행으로. 그러니까 김경준이 주가 조작하고 네. 이제 300억을 횡령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명박 공범 아니냐. 근데 이제 다 무혐의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은 그럼 김경준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8년 동안 실컷 살고 나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근데 그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MB가 투자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MB도 그러니까 김경준한테 사기당한 꼴이에요. 오히려 사기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한테 네. 사기당한 기업가가 예. 그래도 우리나라 뭐 고속 성장의 주역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아이한테 사기당해 놓고 무슨 대통령 하겠다는 거냐? 라면 할 말이 별로 없죠. 하지만은 공범이라는 거는 이미 뭐 아이라는 게 다 밝혀진 겁니다. 아니다. 네. 아니 근데 그 MB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다스에서만 또 190억 투자한 적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다 돌려받았잖아요. 네. 네. 그게 피해자였기 때문에 돌려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얘기하니까 MB가 다스 실소유주 맞죠? 글쎄, 다스를 설립할 때. 네. 이제 MB 때문에 설립이 된 거죠, 결국은. 그런데 지금 이제 지배구조는 그 큰형인가요? 제일 큰형? 이상은 씨. 예. 예. 아니, 참. 김재정 씨. 네, 처남. 처남이 일대주주로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소유주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아무튼 이 BBK 사건 하면 저도 뇌리에 선연한 게 그 대선 막판에 이른바 광운대 특강 동영상. 네. 거기서 MB가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MB는 이제 첨단 그 당시만 해도 네. 사이버 뱅킹이라는 게 굉장히 첨단 일이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랑 삼아서 좀 오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연 내용이 네. 약간 과장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새 애들 말로 뻥친 거죠.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기당한 거죠. 그러니까 MB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네. 아무튼 그러면 또 이건 또 이제 김경준 씨가 미국에 가서 뭐 보도에 따르면 또 한 언론과 인터뷰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보고 예. 나중에 좀 더 그러니까 정밀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 넘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광운대 동영상 나왔을 때 그 유명한 해명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주어가 없다. 기억하시죠? 지금도 회자가 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광운대 동영상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3명이 일당인데 이 동영상을 어디서 이제
발견해가지고 네. 이걸로 거래를 이제 양쪽을 다 한 겁니다. 정동영 측하고 우리 이명박 측하고. 네, 그 이제 2007년 대선 그래가지고 때였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받을 때까지 이제 저 정동영 측에서는 기다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완전히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알고 이 범인들을 이제 신고해서 결국 체포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걸 자기가 폭로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떳떳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영상이 대선 직전에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불리한 거죠. 근데 불리한 걸 우리가 스스로 이제 내놓은 셈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좀 변명을 하자 보니까 변명이 별로 잘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주어가 없다. 뭐 주어가 없지 않느냐. 예. 네. 뭐 그런 거지. 그 해명의 적절성은 사후에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오죽 궁했으면 그랬을까. 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나중에 이 문제는 다시 팩트 점검이 필요하면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자, 본래의 주제, 뭐 정치 이야기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요번 주를 언론에서는 슈퍼이크 이렇게 부르더만요. 사실상 거의 이제 그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사실상 결정되는 주 이렇게 보던데 바른정당이 가장 먼저 지금 정의당이 지금까지 가장 먼저였고 어제 바른정당이 결정이 됐습니다. 유승민 의원으로. 사실 근데 바른정당의 경선은 너무 그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평하세요, 의원님은? 경선은 별로 흥행을 못 그렸지만은 네. 경선 내용 자체는 굉장히 알찼습니다. 뭐 토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굉장히 준비된 후보들이 네. 자료도 없이 정말 미국 대통령 토론하듯이 그랬다면서요? 맞짱 토론, 끝장 토론 같은 걸 해가지고 예. 사실 내용은 알찼는데 그게 이제 아쉽죠. 어쨌든 뭐 바른당 후보가 네. 대통령 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요. 김무성 의원이 선대위원장 맡기로 했다고 하던데 그럼 예. 좀 뜰까요? 별로 안 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 뭐 하여간 바른당은 이제 지금 이제 뭔가 연대를 모색해야 되겠죠. 그래요? 연대를 모색해야 된다?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예. 그럼 연대 대상은 어디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국민의당입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이 먼저가 되겠죠. 먼저가 된다? 지금 이 말씀은 자유한국당 후보로 홍준표 지사가 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물론입니다. 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연대에 상당히 이제 적극적이니까 성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성사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네. 그 조건을 이제 지금 내놨잖아요. 친박을 정리하라. 그렇죠. 예. 사실 또 그 말이 맞죠. 그래야지 무슨 대선을 치르지 친박을 끌어안고 어떻게 대선을 치르겠어요. 근데 그럼 친박이 정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관건인데 네. 뭐 저는 결국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뭐 정리가 안 되면 결국 연대가 안 되는 거니까. 정리가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뭐 저 홍준표 예. 후보가 되면 예. 그 양반은 그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가라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당원권 정지를 더 세게 한다든가 네. 제명까지 못하면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총선에 출마 못하게 할 정도로 네.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또 그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형사 피의자다 이 점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그것도 사실 좀 우스꽝스러워요. 왜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네.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칩시다. 예. 대법원에서 유죄가 났어요. 예. 그럼 대통령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또 무슨 꼴입니까? 근데 그런 가능성은 지금 뭐 거의 없으니까 뭐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좀 우스꽝스럽게 됐어요.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지사를 형사 피의자로 규정하면서 계속 공격을 했던 것은 삿바 싸움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겁니까? 거죠. 예. 기선 잡기? 예.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그냥 그 대선에서의 선거 연대입니까? 아니면 궁극적으로 합당까지 가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합당까지 가지 않겠어요? 대선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선 이후에 보수 정치권의 주도권을 누구 중심으로 짜느냐 이 문제가 지금 이 게임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 선거 후에 이제 야당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네. 그런 헤게모니 싸움이죠. 거기서 이제 만약에 그 연대를 해서 단일 후보를 낸다면 결국은 그 단일 후보가 그 주도권을 확실하게 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겠죠. 이렇게 된다고 대표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국민의당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국민의당하고 이제 또 연대를 아마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연대해서 여론조사도 할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단일화 방식으로? 예. 예. 그래서 근사치가 이제 민주당 그 문재인 후보하고 근사치가 나온다면 연대가 되지만. 아, 가상 대결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가상 대결에서도 택없이 부족하면 연대가 되기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당도 이제 호남이라는 변수를 또 포기해야 되고 또 자유한국당과 뭐 합당했다는 이제 뭐 어떤 그렇죠. 호남 문제가 결국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이제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스코어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자유한국당하고도 손을 잡는 건데 그런 부담까지 감수할 것이냐. 감수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말 근사하다면은 감수하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근사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3월 27일 날 우리 대선은 종쳤다. 이렇게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날? 예. 왜 3월 27일이에요? 광주 민주당 경선에서 종친 거죠. 게임이 거기서 끝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문재인 후보가 1등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그러면 결선 투표도 안 가고 예. 이제 그 문재인 대세론이 아니라 이제 대세가 현실화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네. 양자 구도로 가든 예. 3자 구도로 가든 4자 구도로 가든 결국 문재인을 꺾을 수는 없을 거라 이런 얘기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서 그 최명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김종인 전 대표하고 가깝다라는 네. 이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변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 여의도 정치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여의도만의 정치가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는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존재죠. 그렇지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잘 모른다니까요. 무슨 홍석현 또 중앙일보 회장도 나오잖아요. 네. 국민들은 그분이 누군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예.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홍석현 전 회장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존재를 모른다? 네. 그러니까 예. 괜히 기사를 위한 기사를 쓰는 거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대화도 사실 게임이 끝났는데 그냥 너무 재미없으니까 나누는 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종종 이런 경우를 목도하게 되는데 5천만 국민은 다 아는데 정치인 그 당사자 한 명만 모르는 경우 종종 있지 그런 않습니까? 경우도 많죠. 그러면 김종인 전 대표도 지금 본인만 모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모를 뿐이 아닌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되면 항상 사람이 객관성을 잃더라고요. 자기 객관화가 참 힘든 건가 봐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예. 그런데 그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홍석현 회장 얘기했으니까 홍석현 회장의 구상은 뭐라고 읽으세요? 글쎄 되게 대통령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네. 이제 기회가 자꾸 안 되죠. 음. 요번이 이제 좋은 기회인가 했더니 또 요번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다음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차차기용이다 이렇게 보세요? 예, 무슨 리셋 코리아를 만들었는데 거의 대선 캠프를 방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네. 이제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분은 또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차차기를 노리겠죠. 그래요? 그러면 대선이 끝나면 그러면 본인 중심으로의 정치 세력화는 모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될 수도 있죠. 아마 그분은 무슨 정부의 고위직을 원할 겁니다. 내 생각에는. 요번에 출범하는 정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요? 뭐 충분히 왜냐하면 지난번에 미국 주미 대사를 하면서 네. 사실 유엔 사무총장을 그분이 하려고 그러다가 못한 거거든요. 그랬죠.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네네. 터지면서 네네. 반기문 총장은 거저 주순 거죠. 그러니까 정부직에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죠. 이른바 총리설 나오던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무게를 두시네요.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를 이제 지나다 보면은 거의 윤곽이 다 이제 드러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은 가급적이면 안 줍는 방향으로 가겠으나 뭐 약속 못 드리겠고 아무튼 오늘의 직설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희망을 노래하는 정치인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MB는 이제 첨단 그 당시만 해도 네. 사이버 뱅킹이라는 게 굉장히 첨단 일이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랑 삼아서 좀 오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연 내용이 네. 약간 과장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요새 애들 말로 뻥친 거죠.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기당한 거죠. 그러니까 MB도.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네. 아무튼 그러면 또 이건 또 이제 김경준 씨가 미국에 가서 뭐 보도에 따르면 또 한 언론과 인터뷰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보고 예. 나중에 좀 더 그러니까 정밀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 넘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예. 이 광운대 동영상 나왔을 때 그 네. 유명한 해명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네. 주어가 없다. 예. 기억하시죠? 지금도 회자가 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강원대 동영상은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세 명이 일당인데 이 동영상을 어디서 이제 발견해가지고 네. 이걸로 거래를 이제 양쪽을 다 한 겁니다. 정동영 측하고 우리 이명박 측하고. 네, 그 이제 2007년 대선 그래가지고 때였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받을. 직설 시간인데요. 자, 정도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봄이죠, 이제 완전히. 네. 시작됐네요. 그러게요. 저 오늘 저기 이 TBS 사옥 근처에 공원 걸었는데 개나리가 이제 멍울멍울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좀 노랗게. 늦긴 했어요. 그러게. 이번 봄이요. 예. 또 조금 짧게 지나가겠죠. 금방 그러게요. 여름이 또 오겠죠. 봄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짧아요, 너무. 바람같이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게 요즘은 봄이 되어버려갖고. 아무튼 여러분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서 꽃 기운을 좀 만끽하는 이런 여유도 좀 가지시길 바라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직설 시간에. 오늘 의원님 모시기를 정말 학수고대했는데요. 이유 대충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BBK 사건의 주역인 김경준 씨가 만기 출소해서 오늘 미국 LA행 비행기 타고 떠났다고 하던데요. 그 만기 출소 후에 했던 이야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 연결돼 있다. 그다음에 증거도 갖고 있다. 조만간 밝히겠다 이랬다고 하는데요.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MB 캠페인 계셨잖아요. 그때 그동안 또 캠페인 이제 최대의 문제였을까 이제 바로 이 BBK 사건이었고. 그렇죠. 김경준 씨의 이런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럼 여태까지 뭐 했다는 걸까요? 그런 게 있으면은 감옥에 있었죠. 아니 그 감옥에 있었어도 내놓을 수 있는 거고 그 전에도 내놓을 수 있는 거고 감옥에 있으면서 갑자기 그런 자료가 나타나나요? 예.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대변하는 시기 되어버렸는데 네. 사실을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3번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3번씩이나.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받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검찰 그 2007년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특검을 또 받았어요. 특검이 있었죠. 네. 3번 다 이제 그 무혐의로 끝난 겁니다. 김경준 단독 범행으로. 그러니까 김경준이 주가 조작하고 네. 이제 300억을 횡령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명박 공범 아니냐. 근데 이제 다 무혐의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은 그럼 김경준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8년 동안 실컷 살고 나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근데 그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MB가 투자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MB도 그러니까 김경준한테 사기당한 꼴이에요. 오히려 사기당한 피해자. 받을 때까지 이제 저 정동영 측에서는 기다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완전히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알고 이 범인들을 이제 신고해서 결국 체포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걸 자기가 폭로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떳떳하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영상이 대선 직전에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불리한 거죠. 근데 불리한 걸 우리가 스스로 이제 내놓은 셈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좀 변명을 하자 보니까 변명이 별로 잘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주어가 없다. 뭐 주어가 없지 않느냐. 예. 네. 뭐 그런 거지. 그 해명의 적절성은 사후에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오죽 궁했으면 그랬을까. 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나중에 이 문제는 다시 팩트 점검이 필요하면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자, 본래의 주제, 뭐 정치 이야기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요번 주를 언론에서는 슈퍼이크 이렇게 부르더만요. 사실상 거의 이제 그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사실상 결정되는 주 이렇게 보던데 바른정당이 가장 먼저 지금 정의당이 지금까지 가장 먼저였고 어제 바른정당이 결정이 됐습니다. 유승민 의원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한테 네. 사기당한 기업가가 예. 그래도 우리나라 뭐 고속 성장의 주역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아이한테 사기당해놓고 무슨 대통령 하겠다는 거냐? 라면 할 말이 별로 없죠. 하지만은 이 공범이라는 거는 이미 뭐 아이라는 게 다 밝혀진 겁니다. 아니다. 네. 아니 근데 그 MB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다스에서만 또 190억 투자한 적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다 돌려받았잖아요. 네. 네. 그게 피해자였기 때문에 돌려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얘기하니까 MB가 다스 실소유주 맞죠? 글쎄, 다스를 설립할 때 네. 이제 MB 때문에 설립이 된 거죠, 결국은. 그런데 지금 이제 지배구조는 그 큰형인가요? 제일 큰형? 이상은 씨. 예. 예. 아니, 참. 김재정 씨. 네, 천암. 천암이 일대주주로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소유주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아무튼 이 BBK 사건 하면 저도 뇌리에 선연한 게 그 대선 막판에 이른바 광운대 특강 동영상. 네. 거기서 MB가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